침공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불안해진 러시아는 또다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투하했습니다. 지난 19일 저녁과 20일 아침 연달아 우크라이나 공격에 킨자를 사용했는데요. 푸틴은 음속의 10배 속도인 킨잘에 대해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막을 수 없는 이상적인 무기라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개발 경쟁에서 미국을 앞서 있다고 과시하기도 했었죠. 그런 킨잘을 우크라이나에 쏘아올린 것은 며칠 만에 점령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전쟁의 판도를 뒤집기 위한 시도로 보여집니다. 킨잘 사용 후 하루가 지났지만 마리우폴을 점령한 것 외에는 성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킨잘 사용으로 러시아군의 초조함만 드러낸 셈인데요. 애석하게도 그의 기대처럼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들 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말에 따르면 지상 기동부대 측면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러시아군을 방해하고 있다며 미국이 제공한 장비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러시아가 지금보다 더 초조해지게 된다면 화학무기 등 다른 시도에 나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침공 26일째에 마침내 러시아군이 총력을 기울였던 마리우폴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항복하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무기를 내려놓고 러시아군이 만들어준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2시간 동안 도시를 떠날 것이며 마리우폴에 남은 우크라이나군은 모두 군사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단호하게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손에 넣게 되면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전략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내 마리우폴이 함락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러시아군이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 드러나는 꼴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침공 초기부터 마리우폴 점령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주민 수천 명을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키기도 했었죠.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공략에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모두 쏟아부었는데도 한 달이나 걸린 것입니다. 심지어 함락 직전까지도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죠. 마리우폴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구원 시도는 실패했지만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 동원한 일부 해군 육전대 편제가 최대 90%에 달하는 병력을 상실했습니다. 심지어 크림반도에서 데려온 예비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주로 우크라이나 제36 해병여단과 격전을 벌였는데 이들에게서 파멸적인 타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강력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군대 수장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제331공 수련대장 세르게이 수아레프 대령의 전사 소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심지어 같은 부대원들도 그의 뒤를 이어 전멸했습니다. 키이우 동부의 브로발리를 포위하기 위해 많은 병력을 보냈지만 성과는커녕 애초에 이 부대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초토화를 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측 흑해 함대의 군사, 정치부문 부사령관인 안드레이 페일리 대령도 마리우폴에서 아조프 연대원의 저격을 받아 전사한 것으로 밝혀졌죠. 러시아군 제6기갑 연대장인 알렉산드르 자하로프 대령에 대해서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무기를 노획하는 건 이제 일상이라 논할 필요도 없을 정도죠. 또한 여기저기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격파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전쟁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도시들을 함락하고 정권을 교체하려는 초기 계획은 실패했으며 현재 어떻게든 병력을 끌어모으며 러시아군이 버티도록 해서 공세 여력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쟁은 이미 장기전으로 접어들었으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의지를 꺾기 위해 민간인 포격을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러시아군은 도시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포격량을 늘려 광범위한 피해와 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을 초래했죠. 그들은 더 많은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이미 받았던 상당한 손실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키이우 포위와 오데사 상륙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ISW가 분석한 내용이었는데요. 싱크탱크가 확신을 가지고 주장한 것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 현실이나 다름없습니다. 침공 직전 자만했던 러시아는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장기전을 준비하지 못했죠. 마리우폴을 제외하면 오늘까지 그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한 러시아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인명피해 외에도 무기 등 장비 손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러시아군이 조만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싱크탱크인
엘펀 그룹 의장인 벤 호지스는 러시아의 공격과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이 모두 정점에 이른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잭 와틀링은 다가오는 이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이주가 당락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주 동안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